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리쌤입니다. 오늘 제8 문제 115번부터 128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15번. 이 문제는 진로 성숙도 검사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며 이 척도들의 측정 내용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태도척도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을 측정합니다. 둘째, 능력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을 측정한다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성숙은 결참, 독향타 자직, 목계문입니다. 성숙은 결참, 독향타 자직, 목계문을 기억하세요. 문제 116번. 이 문제는 진로 성숙도의 태도척도를 세 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결정성입니다. 이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참여도, 관여도입니다. 이는 진로 선택 과정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독립성입니다. 이는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넷째, 지향성, 성향입니다. 이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타협성입니다. 이는 진로 선택할 때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태도는 결참 독향타입니다. 태도는 결참 독향타를 기억하세요. 문제 117번. 이 문제는 진로 결정 척도의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검사 혹은 척도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진로 발달 검사 CDI입니다. 둘째, 진로 성숙도 검사 CMI입니다. 셋째, 진로 신념 검사 CBI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진로 개발 검사는 발성신디 MB입니다. 진로 개발 검사는 발성신디 MB를 기억하세요. 문제 118번. 이 문제는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튼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변별성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해 정적 태도를 강화하며 신속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말합니다. 둘째, 방향성입니다. 이는 미래 지향성을 증진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함을 말합니다. 셋째, 통합성입니다. 이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하게 하며 계획한 기법의 실습으로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코틀의 원형은 병방통입니다. 코틀의 원형은 병방통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크기, 배치에 대해 설명하면 첫째, 원은 시간 차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합니다. 둘째,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셋째,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의미합니다. 문제 119번. 이 문제는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모집 및 선발입니다. 둘째, 배치 및 경력 개발입니다. 셋째, 교육 및 훈련입니다. 넷째,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평가, 인사고과입니다. 다섯째, 그 밖의 정원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 등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무 분석 정보의 용도는 선배 교훈 평가 관리입니다. 직무 분석 정보의 용도는 선배 교훈 평가 관리를 기억하세요. 문제 120번. 이 문제는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체험법입니다. 이는 직무 분석가 자신이 직접 직무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직무 자료를 얻는 방법입니다. 둘째, 면접법, 면담법입니다. 이는 특정 직무에 대해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 작업자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관찰법입니다. 이는 직무 분석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설문지법, 질문지법입니다. 이는 현장의 작업자 또는 감독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들에게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최초 분석법은 제면 관문입니다. 최초 분석법은 제면 관문을 기억하세요. 문제 121번. 이 문제는 직무 분석 방법 3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최초 분석법입니다. 이는 분석할 대상 직업에 대한 참고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둘째, 비교 확인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대입헌법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디벨러핑, 커리큘럼의 준말로서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기법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무 분석법은 최비대입니다. 직무 분석법은 최비대를 기억하세요. 문제 122번. 이 문제는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하여 기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은 일제외주입니다.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은 일제외주를 기억하세요. 문제 123번. 이 문제는 직무 분석 방법 중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를 쓰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면 첫째, 구조적 면접법은 질문할 많은 내용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구조적 면접법은 미리 설정된 소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장단점은 첫째, 구조적 면접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비구조적 면접법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직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얻지 못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24번. 이 문제는 라자루스가 개발한 중다양식 심리치료의 핵심 개념인 베이지 가이드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행동, 비헤이비어입니다. 이는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위, 습관, 반응 등 주로 외현적인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정서, 어펙트입니다. 이는 감정, 기분, 강한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감각, 센세이션입니다. 이는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의 기본적 오감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심상, 이미지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자기상, 기억, 꿈, 공상 등을 포함합니다. 다섯째, 인지, 카그니션입니다. 이는 기본적 가치,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통찰, 철학 등을 말합니다. 여섯째, 대인관계, 인터퍼서널 리레이션십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일곱째, 약물, 드럭입니다. 이는 약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섭식 습관이나 운동 양식을 포함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라자루스는 행정감 시민 대물입니다. 라자루스는 행정감 시민 대물을 기억하세요. 문제 125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력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경력으로 구분되고 경력 단계별로 경력 개발 기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초기 단계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둘째, 중기 단계는 직무순환제입니다. 셋째, 말기 단계는 은퇴 전 프로그램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경력은 오리순환입니다. 경력은 오리순환을 기억하세요. 문제 126번. 이 문제는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변인, 조절변인 3가지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성격 유형입니다. 이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경쟁, 성취, 완벽을 추구하는 A형 성격 유형이 느긋함과 차분함을 추구하는 B형 성격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는 정서적, 수단적 사회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통제 위치입니다. 이는 직무 성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외적 통제자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무 스트레스는 성사통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성사통을 기억하세요. 문제 127번. 이 문제는 특성 요인의 직업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정보 제공의 기능입니다. 이는 직업정보가 내담자가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진로 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킴을 말합니다. 둘째, 재조정의 기능입니다. 이는 직업정보가 내담자가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진로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셋째, 동기화의 기능입니다. 이는 직업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브레인필드는 정제동입니다. 브레인필드는 정제동을 기억하세요. 문제 128번. 이 문제는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정부 및 공공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에 공익적 목적으로 생산, 제공됩니다. 둘째,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됩니다. 셋째,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 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공공직업정보는 공지전입니다. 공공직업정보는 공지전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민간직업정보의 특징은 첫째,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용됩니다. 둘째, 노동시장 환경, 취업 상황 등을 반영한 직업정보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조사되어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셋째,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라고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제8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